안녕하세요, 타타오입니다. 오늘 이름 어그로가 좀 장렬하죠? 암을 부르는 이름의 구조라. 정말 이런 게 있을까요? 암을 부르는 이름이 있을까요? 끔찍한 이야기죠? 하지만 이건 원리인 동시에 통계입니다. 험한 길이 있고 탄탄대로가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거 불공평한 얘기 아니죠? 험한 길을 피하면 되는 것이죠. 특정한 이름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암이 걸리는 경우가 50% 정도입니다. 그 내외죠.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고, 암이 아닐 경우에도 그런 구조를 가진 이름의 경우에는 용종이나 근종, 최소한 무록 이런 것이 잡힙니다. 그럼 도대체 이름과 암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내용은 국민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오히려 그 반대죠. 염려로부터, 또 실제 그 병으로부터 해방시켜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암은 어두운 파동의 결집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파동입니다. 어두울 수도 있고 밝을 수도 있겠죠. 자, 암이라는 병을 우선 아시나요? 간암, 폐암, 암의 종류도 참 너무 많죠? 우선 암이라는 한자를 볼까요? 우선 이 글자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걸 문자인문학이라고 하죠. 입구가 3개 보이죠? 이것을 물건품으로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이에요. 말. 내 입으로 뱉은 말. 조금씩 부정적인 그늘을 쌓는 말들, 혹시 그런 말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쌓이면 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병이 되죠. 어쩌면 당신은 부정적인 말이 무엇인지 모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분 나빠, 이런 말 부정적인 말이죠. 세상 참 요지경이야, 어쩌려고 저래, 어쩌면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다 부정적인 말인 거 아시죠? 당신 참 못됐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정말 싫다, 싫어, 부정적인 말이죠. 그리고 훨씬 미묘한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내가 왜? 이거 부정적인 말이에요. 어우야, 부정적인 말이에요. 자꾸 이럴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머리 아프게 생겼네. 나 오늘 왜 이러니? 내가 미쳐. 이런 게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 외에도 억수로 많아요. 자신이 많이 쓰는 말을 깨어서 한번 느껴보세요. 또는 자기 가족이 쓰고 있는 말들을 의식이 깬 채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게 밝은 말이 아니면 어두운 말입니다. 간단하죠? 밝은 쪽이 아니면 어두운 쪽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전부 조금씩 암을 저축하고 있는 적금식 표현들입니다. 그 공통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빛이 아닌 어둠에 초점을 둔 것이죠. 기쁨이 아니고, 그 말에 기쁨이 있으면 당연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기쁨이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감사도 아닌 그 반대에 무엇이 있을까요? 미움, 억울함, 한탄, 피해의식,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특히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방패막이를 삼고, 옳고 그른 거 따지는 사람치고 몸이 건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게 암의 원인이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어둠이 쌓이면 아주 새까만 어둠의 두목, 암이 되곤 합니다. 말은 파동인데 파동도 축적됩니다. 물질만 축적되는 게 아니죠. 파동이 자꾸 쌓이면 그 길이 나요. 당신이 입으로 말한 그 말은 그 말이 닿은, 그 파동이 닿은 당신의 피부 속으로 축적됩니다. 물론 당신의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피부 속으로도 축적됩니다. 아내나
남편, 자식. 조심해야겠죠. 그러다가 누적이 되면 근육 속으로 그 파동의 선들이 엉키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누적되면 오장육부에 침전되죠. 이때부터 병이라고 합니다. 병. 한자로 병자는 오장육부에 그 부정성이 침투됐을 때 병이라 하고, 아직은 피부 근육층에 엉켜 있는 상태를 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질, 학질, 안질,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질병이란 말은 얕은 병과 깊은 병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저런 이제 병증이 시작되는데, 자, 이름에서는 그 조짐을 알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극입니다. 극. 이길 극 또는 찌를 극이라고 하는데, 오행에서 상극이라는 이 표현은 부정적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투며 파괴하는 그런 뜻입니다. 가끔은 다투고 파괴하고 가르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름을 잘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대충 지으면 안 돼요. 인류 요리사라든가 칼을 써야 되는 사람, 격투기 선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수한 경우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의 경우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름에 극이 하나만 있어도 많은 장애가 일어나요. 건강에도, 재물에도, 관계와 사랑에도, 물론 가정 포함이죠. 서로 평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꼭 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암으로 이어지기 쉬우냐면은, 하나의 장부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어떤 이름 요소가 양쪽에서, 위아래에서 더블로 극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에서 뺨 맞고 오른쪽에서 뺨 맞고, 위에서 얻어 터지고 아래에서 발길질 당하고, 이렇게 되면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는 암 정도 수준의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합니다. 암 비슷한 경우 많아요. 치매도 있죠. 중풍도 있죠. 뇌졸중. 암보다 하나도 못할 게 없죠. 가령 이름 가운데 그 가운데 글자가 위에서 목극토를 받고 아래에서도 목극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이름을 가진 분이 여기 이걸 보시면은 참 얼마나 걱정스러울까요? 그래서 이름 전체를 예를 들긴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어쩌죠? 조금은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계심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막아야 되니까. 자, 성이나 이름에 이런 자가 포함된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성명학을 대충 배운 분들이 이런 글자들을 함부로 써요. 발음이 좀 트렌디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쁜 발음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애용을 하는데 그 장명 어플에도 그런 이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이름은 예쁜 게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선 굉장히 많이 쓰죠. 이름 속에. 제 이름에도 그 선자가 있었어요. 진, 빈, 전, 문, 민, 숙, 순, 손, 임, 강, 함. 그 외에도 많지만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중에는 성씨도 있죠. 성씨에 그런 폭탄이 숨어져 있으면 어떡하죠?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 글자, 즉 성 바로 다음 글자에서 반드시 그것을 중화, 해독시켜줘야 합니다. 박힌 못을 뽑아주는 역할을, 이름에 박힌 못을 이름에서 뽑아주는 거죠. 기가 막힌 해법이 있어요. 그런 모범적인 이름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손현재. 이 체조 선수는 바로 기가 막히게 그걸 해독을 했어요. 강동원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해독을 못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원인도 모른 채 당해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이름에 극이 없는데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참 억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착해요. 어떤 경우에는 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착하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위암이라는 판정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향해 한탄을 하겠죠. 하필 내가 왜? 다른 못되고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왜? 이러면서 말입니다. 이 경우를 이름으로 보면 이름이 그 에너지가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편중된 것도 업보예요, 업보. 자, 가정에서 아들을 편애하는 집이 있죠. 딸보다 아들 사랑. 그러면 딸이 억울해요. 한을 품어요. 자기는 한이라고 말은 않겠지만, 대범한 척 하겠지만 속에는 다 그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장부도 똑같아요. 5장이 있는데, 5장 6부가 있는데 그 중에 위만 사랑해요. 이 사람이 계속 위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계속 뭘 먹어대고 계속 그게 위하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위만 사랑받고 나머지가 안 좋아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가 돼요. 나머지 장부들이 위를 질시하게 되고 이 사실을 뜨고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커집니다. 극이 없는데도. 이런 경우가 삶에서 보면 양귀비가 당현종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미인들이 그래서 단명했죠. 그게 에너지의 치우침을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꿈이 있습니까? 나만 사랑받고 싶어.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거 빨리 단명하는 아주 코스예요. 당신의 시스템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당신의 몸은 영혼의 집입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이고요. 당신의 감정은 혼입니다. 감정을 집어넣은 말은 혼이 실린 말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인데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가장 조심해야 돼요. 힘을 얻으니까. 그건 불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거든요. 그런 습관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뚝 끊으셔야 되고 이제 그 반대로 가세요. 긍정적인 표현에 감정을 실으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쌓였던 것이 많이 중화가 됩니다. 감탄하는 겁니다. 감탄.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하다. 또는 세상에 이 꽃 색깔 좀 봐. 감탄이죠. 이 감탄 하나가 옛날에 어두운 감탄 하나를 중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안 해본 분들은. 이거 쉬운 건데 안 해본 분들은 어려워요. 대박, 이런 말 한 번도 어려워요. 당신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분들 있죠. 습관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태 누적시켰던 내면의 어둠을 감탄의 빛으로 다 증발시켜버리세요. 그런데 이름 속의 에너지 프로그램을 편중되게 한 거는 어떡할까요? 놔둘까요? 놔두지 않는 게 낫죠. 간판을, 안 좋은 간판 걸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이름이 간판인데. 조화롭고 빛나는, 반짝이고 아름다운, 의미심장한 새 이름이나 새 호로 중화시켜주면 됩니다. 비전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최적화 이름, 최적화 호라 하는데 바로 내 몸과 마음을 지켜주고 내 몸을 빛나게 해주는 아우라와 같습니다. 제 타타오 개운명가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기에는 많은 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구경하시고요. 또 이름 감명이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이메일도 있고 카톡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 문의 주세요. 편안하게. 너무 길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